결혼 20년째인 한연희 부부는 외아들을 낳은 후 두 아이를 입양하고 영범 형제를 위탁해서 키운다. 한편 친부모를 찾아 나선 희곤이는 자신을 보육원에 데려다준 비구니 스님을 만나지만 스님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희곤이는 부모가 없는 아이였다는 말을 한다. 그날 희곤이는 말을 잃고 부모는 자식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생각하며 눈물 짓는다. 희곤이가 어머니 한연희와 친부모를 찾으러 갔다 온 날 새벽, 갑자기 영환이의 몸에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한다.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배까지 아프다 해서 지금 계속 많이. 영환이는 형과 함께 2달 전 부모를 떠나 이 가정에 무료 위탁된 아이다. 저기 가서 누워있어. 안 되겠다. 갑자기 또 열이 펄펄 나지. 진짜 말이야. 부모는 연락을 끊었다. 이 아프고 상한 아이는 지금 불러볼 엄마 아빠가 없다. 와, 하선이가 아저씨 커피 타줄 거예요? 커피부터. 지난밤 이 집 식구들은 영환이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3살박이 하선이가 아침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거. 여기 오지마, 뜨거워. 너 저어야지 이제. 살살. 가지가 많으면 그렇지. 덕분에 이런 재미도 있다. 다행히 영환이도 밤새 기운을 차렸다. 어디 갔어요? 아줌마, 피가 나와요. 피 안 나올 때까지 계속해. 똑바로 이렇게 해서 똑바로. 영환이는 처음 왔을 때 척추뼈가 심하게 휘어 있었다. 제대로 먹지 못해 허기진 상태에서 종일 구부리고 있었던 탓이다. 그때 한번 쟤도 그 도약이 있어갖고 쟤도 한번 때려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다가 때린 게 옷을 홀랑 벗겼어요. 머리까지 홀랑 다 벗겨놓고 이렇게 봤는데 형은 그래도 건강해요. 아주 건강한데 쟤는 휘었더라고 많이. 근데 지금 보니까는 많이 돌아온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네, 엑스레이 찍은 것도 그렇고. 줄을 쳐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인 영범이와 2학년인 영환이 형제는 아직 읽고 쓰는 게 서투르다. 아침 밥상에서라도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지. 그냥필 어디 있는데요? 색연필? 우리 색연필 가져가야 된다 그랬나? 네. 하나 사. 저도요. 너도 오늘 색연필을 가져가야 돼? 네, 오늘 한자 쓰는 날이에요. 언제 보아도 믿음직스럽다. 언제?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도 많다.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 5아이에게 들어가는 돈만도 한 달 100만 원이 넘는다. 남편의 고시원 수입을 고스란히 먹고 쓰는데 바치는 셈이다. 엄마 그냥필 사온다고요. 가방 싸고 옷 입어. 영수증 주세요. 그래가지고 영수증 가지고 오는 거야. 거스름돈 잘 가지고. 금방에서 파는 거 맞죠? 응. 색연필만 사는 거야? 네. 그런데 영범이 기색이 이상했다. 학교 갈 준비도 않고 이불을 뒤집어 써버리는 게 아닌가. 누워 있어. 어? 속상해서 받아쓰기 때문에 이따 하면 돼.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은 쉽게 상처를 받는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마음이 상한 것일까? 속상한 일 있어? 아, 알았다. 색연필 때문에 그러지 너? 어? 그래 안 그래? 너 색연필 때문에 지금 화났구나? 어? 영환이만 많이 사주고 넌 조금 사주는 거 같아? 여기 색연필은 여기 쓰다만 것도 있고 동생 거 같이 써도 되잖아. 꼭 필요한 것만 사야지 어떻게? 이것저것 다 속상해. 낯선 집에서 부모마저 소식이 끊기자 아이들은 결핍감으로 인한 부적응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네.
새 물건에 탐닉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다. 첫째, 색연필을 똑같은 거 살 수 없으니까 너가 필요한 거 다른 걸 산다. 둘째, 다음번에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산다. 저축해놨다가. 아이를 다독여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여지를 주려는 한연희식 해결 방법인데 다른 거 뭐 사고 싶은데? 나 그럼 나간다 지금. 지금 나가면 이제 기회 없는 거야. 어? 사인펜? 알았어. 사인펜 빨리 후다다다. 영범이는 금세 마음이 풀어졌다. 영문도 모른 채 부모 손에 이끌려 이 집에 맡겨진 영범이다. 이 양육 권리 이행 계약서거든요. 양육은 의무일 수도 있고 책임일 수도 있고 권리일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그 부모들은 권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직접 두 사람이 다 와서 도장을 찍은 거거든요. 아, 엄마 아빠가? 예. 계약 기간 동안에 아동과 일정한 관계, 주 2회 정도 안부를 물어야 하고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만나야 한다. 그러니까 장소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와서 자도 되고 만나도 되고 데리고 가도 되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부모 자식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범이 아빠랑 연락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요, 여기 있어요. 한연이는 영범이 아빠를 찾는 중이었다. 그러면 몇 시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일까? 아이들 부모는 전화 연락조차 안 되고 있다. 애들을 어떻게 할 거라는 이야기는 하던가요? 그거는 아직까지 그런 거는 모르죠. 거기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애들 보고 싶다 그러지 뭐 그냥. 보고 싶은데 왜 연락도 안 하신대요? 사실은 영범이 엄마하고는 그렇게 왕래가 있지가 않았었거든요. 한동안 뜸한 상태였었어요. 얼굴은 알고 뭐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서는 만났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친숙하다라고 볼 수 없었거든요. 난데없이 애들을 끌고 오면서 상의할 게 있다 이러면서 여러 명 왔었어요. 그래서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자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무료 위탁이었다. 한연이로서는 방치돼 있는 아이들이 가여서 택한 결정이었는데 부모와의 접촉이 2달째 두절되면서 아이들의 불안 증세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안산, 영범이네가 살던 집을 찾은 것도 혹시나 부모 소식을 알 수 있을까 해서다. 그러나 집에는 사람의 온기가 없었다. 경제난과 남편의 음주벽으로 아이들을 맡기기 전부터 이미 해체된 가정이었다. 여기 와보신 적 있어? 몇 번 왔죠. 와서 치워놓고 가기도 하고. 와서 보니까 어떠세요? 참담하죠. 뭐. 완전.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나 그럴 만큼 불결하고. 한겨울에 왔었는데 전혀 난방이 되지 않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데서 애들이 머물러야 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거의 전 이성이 마비됐다 그래야 될까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할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도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이들 부모는 세간마저 거두지 못한 채로 황황히 흩어져 버렸다. 그 아이들에게 그나마 친숙한 곳이 형제가 다니던 학교다. 저리 손님. 인사해야지. 아이고, 제가 안 보고 싶었어? 밥 잘 먹고. 영환이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아이를 보자 밥은 잘 먹는지부터 챙긴다. 날 걱정이 되더니. 괜찮아요. 2학년 인간 선생님은 어디? 소래초등학교로 가셨어. 어머머. 섭섭하지? 선생님의 전근 소식에 영범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이별을 경험한 아이는
작은 이별에도 상처를 받는다. 애는 참 밝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학습 면에서도 그렇게 떨어지는 애는 아니에요. 정서가 막 불안해지면서 일단은 뭐 늘 학교를 밥 먹듯이 결석을 하니까 정상적인 학습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는 학교 급식 말고는 거의 제가 보기엔 잘 못 먹는 것 같았어요. 학교 급식이 유일한 끼니였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엄마는 희곤이가 있었던 보육원 출신이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만은 시설에 맡기지 못하겠노라고 했었다. 그 사연이 기막혀서 그 아이들이 안타까워서 떠맡은 일이었는데 그러나 부모는 아이들을 만나러 온다는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지금 저 아이들에게는 누구보다 부모의 따뜻한 말, 따뜻한 체온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설아가 되게 마음에 걸려요. 어떤 부분이 많이 가고?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는 곳에서 살지도 않고 또 부모의 사랑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런 굉장히 아픈 상처가 많은데 제가 섭섭해는 하지만 얼마나 염치가 없으면 못 왔을까 그런 마음도 걸리고. 그날 오후 한연이는 아이들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동안 수없이 메시지를 남겼지만 아직 응답이 없는 전화였다. 그동안 잘 지냈니? 너무 연락이 없어서 궁금해서 전화했어. 애들도 엄마랑 아빠 보고 싶어 하거든. 근데 니네가 연락을 안 하니까 막막하다. 혹시 이 메시지 확인하거든 우리 집에 꼭 전화 좀 해줘. 알았지? 이만 끊을게. 녹음되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봐봐. 아버지께서 태어 태어나서 나신 날. 날 여기다가 써야 돼. 아저씨 거 써야 돼? 아저씨 태어난 날 쓸까? 언제 태어났냐면 정식으로 자식이 되는 입양과는 달리 잠시 맡아기르는 형태의 위탁 관계에서는 이럴 때가 매우 조심스럽다. 아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되게 난가. 어렸을 때 몸무게, 어렸을 때 사진 이런 거 가지고 오라 그러면 영범이 형제를 받아들이면서는 특히 시부모님의 마음고생도 심했다. 입양도 부족해서 위탁까지 하겠다니 왜 아니겠는가. 지 엄마 지 아버지 있는데 니네가 왜 나서서 그러냐. 니네가 그러면 오히려 이혼만 조장하는 거다. 니네 나쁜 역할 하는 거다. 결국은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왜 물불을 안 가리고 지금 니네가 이러냐. 그러던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기까지 이 가족을 버티게 해준 것은 신앙이었다. 아이들 키우는 일이 힘겨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왜 나 혼자 아둥바둥 이 짐을 떠맡고 있나 회의가 들 때마다 부부는 기도에 매달렸다. 기도밖에는 길이 없었다.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 때 어쩌면 하나님은 그래 잘했다. 너희들 아주 잘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지도 모른다. 그 소망만이 이들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여보세요? 선마야? 아이들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그동안 잘 지냈니?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 너네 애들 많이 보고 싶어? 너도? 그런 애가 전화도 안 하냐?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 안 드니? 전화 많이 하고 싶고 가고 싶기도 가고 싶었는데요. 애들하고 너하고 만나는 게 훨씬 더 애들이 더 잘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어. 이번 주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요. 3학년 몇 반이야? 나 3학년 5반. 2반이야? 예? 3학년 2반이야? 5반. 2반이야? 어. 아빠한테 전화 왔었니? 아니? 안 왔었어? 학교 가서 공부 잘하지? 좀. 조금? 수학 80점. 되게 잘했어? 산수문 잘했어. 받아쓰는 것, 받아쓰기는 20점, 10점. 알았어. 영환이 반가워. 학교에서? 빵점. 열심히 해야지. 학교 가서 집에서는 100점, 90점 맞았다며. 집에서는 100점하고 90점. 2달 만에 통화였다. 너 엄마 보고 싶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보고 싶단 말 안 했어? 온다니까요. 온다니까? 네. 언제 온대? 몰라요. 언제 올지는 몰라? 돈 많이 벌었는데요. 돈 많이 벌면 오겠대? 아빠 어디 있대? 모르는데요. 엄마도 아빠 하나도 못 봤대요. 못 봤대? 너 아빠 보고 싶다고 그랬어? 에. 정말? 그날 밤 엄마와 통화를 하고 난 영범이는 혼자 방 안에 있었다. 2달 만에 통화였는데 엄마는 언제 오겠다는 약속이 없었다. 처음 한 달간 영범이 형제는 폭식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부모와의 이별 의식을 치러냈었다. 끊임없이 먹고 토하고 돌아서면 다시 먹고.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은 그렇게 먹는 것에 필사적이었다. 이제 겨우 10살. 영범이는 아직 엄마 아빠의 복잡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영환이도 풀이 죽었다. 영환이는 오늘 밤 다시 제 침대를 놔두고 형의 침대로 올라갈 것이다. 아, 나 늦었어. 이튿날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갈 시각. 빨리 와.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아, 나 늦었어. 전에도 그런 거짓말을 계속했거든. 돈이 없어서. 그 아침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애들 데리고 갈까? 이 말을 왜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차비가 없어서 못 온다니. 한연이는 어젯밤 한잠을 못 잤다. 어제 애들한테 계속해서 학교에서 공부 잘했냐, 몇 점 맞았냐 계속 물어보는데 한글도 못 읽는 애를 보내놓고 정말 그거밖에 물어볼 게 없었나 싶기도 하고. 자신은 버둥대 가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엄마의 딴청에 배신감과 우라가 솟은 것이었다. 그래. 그만해. 아내의 그 쓰리고 저린 속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남편이다. 사람마다 제 깜냥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아내는 유별날 정도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그냥 보지 못했다.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야, 니네 늦었어. 빨리 가. 그 와중에도 한연이는 아이들을 챙겼다. 어머니의 역할이란 그런 것인데 자고 있던 큰아들 명곤이까지 나왔다. 명곤이는 4이나 되는 동생들을 맞아들이는 동안 반발하고 갈등하면서도 이제 엄마를 이해할 만큼 부쩍 성숙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잖아. 혼내줘. 엄마가 아프대.
엄마 사랑해요 해줘. 나 사랑해. 울지 마 해줘. 하선이도 엄마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알아챘다. 하선이를 입양할 때도 이 어머니는 몇 날을 울었었다.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닌데 자꾸 저러네요. 그럴 때마다 어떠세요? 유 선생님 옆에서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어떡합니까? 결혼 생활 20년. 아내가 결혼 약속으로 내건 입양 계획을 덜컥 받아들이고는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주실 것이다. 명곤이는 나가면서까지 어머니 걱정을 하고 있었다. 엄마 좀 있으면 이제 선아 누나 만나겠네요. 바울이 했던 말 기억나세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여기를 떠나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나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다 니네들 때문이다. 기억하세요. 그날 오후 유연길은 아내를 관악산으로 이끌었다. 말하자면 위로의 산행인 셈이다. 새끼 찾는 것도 아니고 그제? 뭘 찾았지? 두 사람은 새 한 마리도 무심히 넘기지 못했다. 부모가 뭐고 자식이 뭐길래. 하긴 세상에 부모 자식처럼 독한 인연이 또 있을까. 한연이는 지금 그 독한 인연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가자. 속이 시원하다. 이튿날 한연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안산으로 가고 있었다. 아이들 엄마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남겨놓은 상태였다. 약속 시간은 아이들 엄마의 점심시간인 낮 12시. 잠시 후 모퉁이로 달려간 한연이가 누군가와 얘기를 하는 게 보였다. 어떤 여자였다. 너는 실컷 울고 학교도 안 가고 아줌마는 뭐냐? 참다가 모르겠어. 봄노래 편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사랑해. 아이고.